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20분이고요. 나스닥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1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연일 급격한 변동성 장세에 다들 잘 대응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장세죠. 전일 폭락도 기록적이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급락장 이후로 또 처음 보는 그런 형태의 급락장이 나오고 또 반등도 나오지만 또 사뭇 그때와는 다른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자체로서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죠. 이게 그냥 천천히 횡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가 뭐 15포인트 정도로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10포인트, 15포인트 움직이는 거는 보기가 드물죠. 여기가 보통 이제 일주일을 내내 거래해야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요 작은 움직임도 하루 종일 거래가 보통 됐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진폭들이 하루 요만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 지수가 지금 폭발하는 상태에서 정말 움직임이 빠르고 거칠고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매매하다가 쉽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데서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눈이 돌아가고 막 급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의 시기에는 내가 내공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함부로 덤비지 말고 시장이 차분해지는 순간까지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고 모의 투자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내가 조금 이제 이런 변동성을 기다려왔다.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엇박자를 타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축소 거래를 하면서 가성비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파생반에서도 뭐 그 풋옵션 외가 풋옵션의 이상급 등 현상이 나오면서 그거를 이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거 좀 이상급 등 현상이 나온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매도는 오버나이트 하긴 좀 부담스러워요. 오늘도 지금 이제 야간 선물 초반에 풋옵션들이 막 움직이고 그랬으니까 초반에 하락했잖아요. 근데 뭐 오버나잇을 지금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옵션의 프리가 상당히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만큼의 변동성이 또 생길 우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장중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오늘 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를 하신 분들 혹은 외가 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오늘 충분히 프리를 깎는 시간 동안의 변동성이 출렁임이 심했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쉽게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옵션 매도가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런 큰 변동성에서 옵션 매도에 계좌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옵션 매도를 그냥 방치한다면 정말 수백 프로는 기본이고 수천 퍼센트 많게는 수만 퍼센트의 손실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장에서 아마 꼭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에 관련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에 박중사 주식파생 박중사를 검색하셔서 네이버 카페에 입장하시면 그다음에 거기서 가입하시고 승인이 되면 매매 일지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그 게시판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회원님들이 어떤 매매를 하셨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는데 거기에 일부 회원님의 그런 일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잘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밤사이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요. 야선도 야간 선물도 3.75%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장 출발을 했습니다. 4% 갭 상승 후 6.6% 정도까지 갔다가 플러스 2.9%까지 내려가면서 마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 초반에 이런 움직임이라면 한 7% 정도는 반등이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에 조금 못 미치는 선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게 또 유지가 안 됐습니다. 양봉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경과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야간 선물도 뭐 소폭이지만 하락 중이고 썩 지금 뭐 그렇게 좀 반등이 막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3월 19일 2020년 3월 19일에 보여줬던 그런 상황들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두 번째, 코스피 전일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PBR이 0.81배. 그래서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매수 자금이 오늘 코스피 중심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개인들 자금이. 그러나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는 저평가 구간을 충분한 시간 동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0.81이나 0.71이나 0.61이나 점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저점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8월 옵션 만기 이제 이틀 남은 상태에서 수급 및 청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은 1711억 원의 풋옵션 매도가 있었고요. 이거는 기존 풋옵션 매수 청산하는 모습이었죠, 주로. 그다음에 개인들은 1,046억 원의 풋옵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존 풋옵션 매도를 청산하는 거래가 중심이었죠. 삼성전자 선물, 슈퍼개 및 대거 손절이 일어났습니다. 미결이 129만 계약으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아침 대거 반대 매매에 출현하면서 시작을 했죠. 하한가 주문이 다수 걸려있는 것을 8시 40분에 예상 체결 보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코스닥은 개인 매도가 오늘 4,900억까지 나왔죠. 충분히 나오며 6% 반등에 성공했는데 코스피는 개인들이 4,500억을 오늘 또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오히려 오늘도 매수해서 3일 동안 3조 7천억대의 대량 매수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시장의 앞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손바뀜이 좀 일어나서 물갈이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코스피에서는 그 물갈이에 실패를 하는 모습입니다. 반대 매매 일정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이 시간 동안 반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보다는 좀 줄어들긴 하겠죠. 9시에 주식 현물 하한가 강제 주문 반대 매매가 있고요. 10시에 CFD 반대 매매가 있습니다. 12시에 선물 옵션 반대 매매가 있고요. 14시에 스탁론 반대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일정들 체크하시고 그때그때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일 12.4% 최대 하락을 기록 후, 자, 일본 지수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장대 음봉 12.4% 최대 하락을 기록 후 10% 이상 최대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죠. 대만 가권 지수는 전일 8.35% 하락 후, 즉 1967년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 후 3.38%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과도하다고 인식되며 반등을 했고요. 어제 ISM 서비스 PMI 등 미국 지표 발표를 통해 현재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과도하다라는 인식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며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모인 AI 버블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앞으로 하락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방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월가의 입장이 있습니다.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가능성을 낮다고 보면서도 만일 경기 둔화가 진행된다면 연준은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 장 수급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조합 우위로 시작해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종료했습니다. 즉 신규 매수가 신규 매도로 바뀐 거죠. 1조 원대 매수했다가 2천억대 매도로 끝난 것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외국인의 풋옵션 매도는 기존 매수 청산을 포함하지만 대부분 기존 매수 청산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의 풋옵션 매도도 신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이후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1년 8월 5일 S&P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최고 등급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을 하면서 급락장이 연출된 때 만기를 4일 앞둔 8월 5일에 외국인은 풋옵션 매도 1283억 원을 3일 앞둔 8월 8일에 1816억의 풋옵션 매도를 2일 앞둔 8월 9일에 4979억 엄청난 양의 풋옵션 대량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8월 9일 4,979억의 외국인 풋옵션 매도 금액은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그 기간 동안 기존 풋매도 포지션에서 손절을 포함하여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기록했고요. 그 결과 8월 10일에서 11일에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서
8월 11일 옵션 만기일까지 옵션의 프리만 깎이는 모습으로 외국인 승리로 마감했습니다. 그 구간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2011년 8월 5일 부근 5일부터 11일까지의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자, 요 구간이죠. 자, 이거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요. 미국. 그 다음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풋 매수를 이제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거래들이 대량으로 나왔죠. 여기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옵션 만기일인 이날까지 그대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들은 뒤늦게 기존의 풋매도를 손절하고 대량으로 풋매수로 바꿨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니까 손실을 받겠죠. 프리가 엄청 녹았을 테니까요. 그 당시에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렇게, 자, 여기 2011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구간에 보시면 외국인의 대량 풋옵션 매도가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대량 풋옵션 매수가 잡혔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넘어가서 2024년 8월 5일 그로부터 13년 뒤 이제 7월 31일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2일간의 페이크 상승을 거친 뒤에 갑자기 대폭락했죠. 그 페이크 상승이 제가 당하지 말라고 했던 그 구간, 이거 매수 아니니까, 이거 상승 아니니까 당하지 않아야 한다. 어디까지 상승 아니라고 판단하나? 요거 돌파 안착할 때까지. 그러나 딱 거기서 막혔죠. 명확히 막히고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급락이 너무 심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매수로 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악했던 이 페이크 상승을 거친 뒤에 갑자기 대폭락한 구간에서 만기를 3일 앞둔 8월 5일에 어제죠. 외국인은 풋옵션 매도 1207억 원, 그 다음에 이틀 앞둔 오늘 8월 6일에 풋옵션 매도 1711억 원을 기록합니다. 반대로 개인은 그 기간 동안 기존 풋매도 포지션에서 손절을 위주로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급으로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외국인은 대량 풋옵션 매도와 개인은 풋옵션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분명히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 데이터 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투신 선물 오늘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 조합으로 신규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에 대규모의 신규 매수가 들어왔죠. 투신은 선물 매도 비결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어제와 엊그제 대량 매도 베팅을 했었죠. 각각 7천억, 6천억 정도 대량 매도 베팅을 했었고 어제는 이제 대규모 수익을 봤지만 오늘은 급반등하면서 그 수익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오늘 종가에 회심의 베팅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신규 대량 매수 여기 보시면 투신이 지금 9천억대 매수로 끝난 것, 이건 뭔가요? 이게 뭔가 봤더니 얘를 해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요. 투신 전체적으로. 근데 오늘 장중에는 우선 풋옵션을 신규 매수를 쭉 깔아둡니다. 주로 332.5 풋옵션과 302.5 풋옵션 사이에 있는 풋옵션들을 대량으로 500억 이상 매수를 한 겁니다. 투신 풋옵션 매수 금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대부분 투신은 그렇게 대량 풋옵션 매수를 베팅할 때는 금융위기 때나 베팅하던 거였습니다. 투신의 베팅 기록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요 구간. 자, 2024년 8월 6일 오늘이죠. 투신이 기록으로 541억의 풋옵션 매수를 합니다. 차원이 다른 크기죠. 금액이. 여기. 자, 그 전에 보시면 2009년 6월 25일, 2008년, 2007년, 2008년, 여기 2007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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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007년 대부분 언제예요? 금융위기 때나 풋옵션을 주로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2010년 이후로 오랜만에 2021년 때 살짝 있었지만 이렇게 큰 규모는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했고요. 그것마저 엄청나게 큰 규모의 풋옵션 매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의 투신의 베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지 종가에 투신은 선물 대규모 매수를 통해 해지 포지션이 완성되며 풋옵션 매수 포지션은 단독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자, 투신의 포지션을 제가 아까 전에 파생반에도 올려드리고 그렇지만 보시면 이렇게 해지 포지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 파생반에 올려드린 메시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투신은 오늘
풋옵션 매수와 마지막에 선물 매수를 합성하면서 이렇게 해지가 되는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종가에 이 매수가 없었으면은 하방의 강력한 베팅으로 오버나잇이 됐겠죠. 그러나 균형을 만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매수 포지션은 단독적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전자 선물 슈퍼개미가 드디어 대규모 손절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150만 계약 9월로 150만 계약 정도 롤오버 이후에 오늘 4,740억 원의 매도를 기록하며 대규모 손절이 나왔습니다. 잔량은 이제 9월로 롤오버를 했고요.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서 8월물 미결은 129만 계약이 되었고요. 9월물 미결은 188만 계약으로 9월물 미결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 슈퍼개미 삼성전자 선물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건과 엔비디아 퀄테스트 건과 관련하여 회심에 대량 배팅을 한 것 같은데, 배팅 후 트럼프 리스크가 생기면서 하락하다가 막판 일본의 금리 인상에 폭락이 나오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슈퍼개미 삼성전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고가에서 꺾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크게 이번에 대규모 손실이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치 포지션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해치를 했다면 해치를 했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거 해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티가 안 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선물 매수는 오늘 오전 1조 1천억대 매수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2,151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1조 원대 매수를 기록하다가 다 반환하고 마감한 구간은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 일본 금리 인상 때 페이크 반등 구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최근 여기죠. 여기서 외국인은 장중에 1조 원대 매수를 하다가도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결국에는 매수 포지션을 남기지 않았죠. 매도로 스위칭까지 만들면서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 옵션의 등합이 어제 18.93에 이어 오늘도 13.53으로 충격적인 수준으로 높은 상황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보통 일반적인 때라면 옵션 만기일이 이틀 정도 남았을 때 한 4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거의 한 3배, 4배 이렇게 지금 더 높은 상황이죠. 변동성, 옵션은 변동성의 가치죠. 변동성의 큰 가치가 부여된 상태이며 외가 콜풋의 거래가 많은 상황입니다. 남은 만기일 이틀간 큰 변동폭을 기대하는 자금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오늘 당일 움직임도 변동성 지수가 37에서 48을 오갈 만큼, 자, 변동성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37포인트에서 48포인트를 오갈 만큼 잦은 변동성과 큰 진폭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 시장은 변동성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즉 3, 4% 이상의 급 변동이 나온다면 옵션은 프리가 높아도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은 변동성에는 움직임이 나와도 프리가 빠르게 녹을 수밖에 없어서 옵션의 기대치만큼 혹은 그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8월물 옵션 매수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매한다면 대응은 선물이나 미니 선물을 축소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 7번은 이제 8번으로 바꾸고요. 7번에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좀 적어볼게요. 오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73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백어데이션으로 종료됐습니다. 백어데이션이 한 3일, 4일 정도 누적이 되면 앞으로 좀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혹은 한동안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백어데이션을 어제 봤고요. 오늘도 베이시스를 회복하지 못하고 백어데이션 종료를 했습니다. 즉 현물보다 선물이 더 낮은 상태로, 원래 선물은 더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좀 더 높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역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더 낮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미래의 선물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자, 8번째, 코로나 팬데믹 급락 때 3월 19일, 즉 2020년 3월 19일, 3월 20일 그때 차트를 보시면, 자, 코스피 차트로 보시면 요때죠. 자, 요 구간과 사뭇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죠. 2020년 3월 19일에서 20일 여기.
닮은 듯하지만 다른 점은 다음날 갭상승후 양봉 유지 여부입니다. 당시 이 유지 여부도 있고요. 수급이 갈린 여부도 있습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수급이 갈렸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대량 매수하고 코로나의 겁을 먹은 개인들이 대규모 손절을 기록했죠. 하지만 지금은 대규모 손절이 코스닥에서는 나오지 코스피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틀 3일간 대량 매수를 하는 개인들의 모습이었죠.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다음날 갭상승 후 양봉 유지 여부도 차이가 있죠. 당시에는 선물이 9%대 급반등, 코스피가 7%대 급반등으로 하루 종일 상승하며 양봉 마감에 성공했지만 오늘은 350 부근 볼벤 하단선에 막히며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의 손절 물량이 충분히 출현하지 못했고 외국인의 강한 선물 매수 전환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수급 손바뀜이 일어나야 비로소 저점 확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그 어떤 저점 신호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주의가 필요하며 어떤 명확한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8월 2일 추세 이탈부터는 대세 하락장의 초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시그널, 반전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내가 매수의 근거를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칫하면 이 부근부터 장기 하락 구간에, 중장기 하락 구간에 접어들 가능성에 일단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도 이렇게 추세를 형성하던 주식이 갑자기 대량 거래를 통해 장대 음봉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그걸 매도 신호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반전 신호가 되려면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저점에서 수급 전환이, 손바뀜이 강력하게 일어나거나 어떤 시그널, 어떤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거나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주식을 공부하면서 제일 초반에 배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망각하고 그냥 떨어지면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정말 심각하게 하락하는 장에서 큰 매매를 그르치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바이더디 편성으로 떨어지면 작은 하락에 떨어지면 올라가고를 반복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발생하면 그동안 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그래서 충분한 신호를 확인할 때까지는 차라리 놓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전을 위해서 놓친 건데, 그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처럼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때 같습니다. 변동성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레코드가 계속 나오죠. 글로벌 레코드가 계속 나오는 시장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어제 글로벌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설마 하는 행동들이, 설마 하는 생각들이 진짜 실현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1년 전부터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지금 이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이전에 했던 영상들, 최근에 했던 영상들 53분짜리 이틀 전 영상과 어제 영상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정리하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있는 매매일지, 복귀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매매한 내역을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 번에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혜연 분이 아니시더라도 상관없으니까 거기다가 매매 내역을 올려주시면 제가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많이 활용들 해주시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구독자이시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문의 주셔서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또 변동성 장세에 주의하시면서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